그러나 만약에 네 아이, 쌤캠이 네 아이 고1 자퇴했어.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돼. 그럼 너는 어딜 보내야 하면 저는 무조건 소형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사연, 검정고시 후 중형기숙에 들어간 구독자의 사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월, 5월이 좀 검정고시생들의 사연이 많고요. 그리고 5월, 6월 이때부터 이제 반수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일단 요즘 들어오는 사연들은 검정고시 사연이 많아서 검정고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케미님. 저는 작년 11월 자퇴 후 중형기숙학원에 입소하며 공부를 하다가 2월에 퇴소를 하고 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땡땡땡땡 기숙학원 상담 시에 그 학원 상담하시는 분이 노베이스 반이 따로 있고, 여기서 학원들이 말하는 노베이스 반은 고3 과정을 다 끝냈으나 5, 6, 7인 아이들일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따로 있다고 하고 기초 수업을 따로 해준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수업이란 건 수업을 다 들었으나 5, 6, 7인 아이들에게 중요 파트만 타타탁 뽑아서 해주는 수업을 기초 수업이라고 학원들이 이야기할 텐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분이 말한 노베이스 반은 재수생을 기준으로 4, 5, 6, 7등급을 모아놓은 반이었고, 저는 고1 과정을 겨우 끝내고, 고1 과정을 겨우 끝냈대요. 수상화를 끝냈고 수 1, 2, 미적 또는 확통, 기백을 전혀 해보지 않은 아이라는 거예요. 고1 과정을 겨우 끝내고 학원에 들어와서 그 5, 6, 7등급 형 누나들이 듣는 수업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 2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5, 6, 7들도 수업 이해도가 낮아요. 그러나 수 1, 2, 미적, 확통, 기백을 처음 접해본 고1과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5, 6, 7을 모아놓은 반에 이 고1을 이제 마친 검정고시 아이를 넣은 거예요. 자, 수업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정도 그 학원을 다니면서 노베이스 수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셨고, 여기서 제가 늘 분노하는 포인트죠. 아이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너를 케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받았으면 그 아이를 위한 케어를 실제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케어를 가진 학원만 검시를 받아야 해요. 그러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검시를 받고 이 아이한테 3개월 동안 기다리래. 말이 되나요 여러분? 기숙학원 3개월 비용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일반 급여를 받는 분들의 거의 4달치 급여 아닌가요? 이 급여를 쓰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3개월을 기다리라고만 했대. 너무 열받죠? 아니 이럴 거면 애를 안 받아야지. 이게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학원들 그 입시학원들 기밀이긴 한데, 상담하는 학원들은 그 상담자의 성공률을 봅니다. 예를 들어 뭐 100명의 이 사람이 100명의 상담을 했어. 근데 등록률이 20명밖에 안 돼. 이런 그 데이터를 내서 이 사람의 연봉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받던 연봉을 까진 않고 잘리겠죠.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로 받으려고 그래요. 다 있다, 뭐 다 해준다, 뭐 제가 늘 영상마다 찍었던 이야기들인데 해주면서 애를 받고 3개월을 기다리래.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아이는 작년 11월에 자퇴를 했으면 올해 4월에도 검시를 보지 못하겠죠. 그 개월수가 모자라니. 그럼 8월에 검시를 보고 바로 수능을 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서 가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목표치가 높으면 1년을 더 하거나를 결정해야 하는 아이예요. 근데 3개월에 이렇게 허비하게 하는 건 진짜 고소감이죠, 고소. 제가 학부모면 고소합니다. 무조건 고소합니다. 뭐 하는 짓이죠? 자, 볼게요. 또 계속 읽어볼게요. 3개월 정도 그 학원을 다니면서 노베이스 수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은 계속 기다리려고만 하셨고, 3개월을 기다리다 결국 그런 수업은 없구나를 깨닫고, 그렇죠. 그런 수업이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야. 없는데 지들이 막 이빨을 까서 애를 받았어. 학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 그러면 강사들에게 시수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로 수업을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기초 수업을 해준 것 또한 학원 입장에선 지출입니다.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 상담자가 마음대로 짓거려 놓고 그 수업을 열어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 수업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 수업은 없구나를 깨닫고 학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학원에 요구를 많이 하셨지만 부모님이 전화할 때마다 그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수학 선생님에게 10분 정도 질문만 장난치나요? 10분 질문 뭐라고? 기초 노베이스 수업 해주겠다며. 그럼 수업을 해줘야지. 무슨 질문을 받아. 고2를 이제 마친 이 아이는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수업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뭘 질문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10분 정도 질문.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너네 부모가 클레임 걸었으니 내가 강사랑 10분 이야기하게 해줄게.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학원도 여러분 교육이잖아요. 교육 사업이긴 하지만 교육 사업이잖아요. 이 어린 아이의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렇게 학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 아이가 이 3개월을 얼마나 잘 보냈냐에 따라 이 아이가 올해 또는 내년 수능에 올릴 수 있는 등급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요. 근데 이 아이 벌써 3개월을 날려버렸죠. 너무 슬픕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학원을 들어올 때도 학원을 3곳이나 비교했는데 3곳 모두 노베이스 수업을 따로 해주니 검정고시생도 잘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곳이 아니라 여러분 가는 모든 학원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양심 있는 중형들은 고1 검시 노베는 우리 학원의 수업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원은 손에 꼽아요. 수십 개의 학원 중에 아마 5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서 잘 따라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학원을 나온 이후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잠도 들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도 너무 커지고 갈수록 나태해지는 저를 봅니다. 진짜 저와 같은 수원수투 미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검정고시생들을 위한 케어가 가능한 학원을 알고 싶습니다. 생케미님 채널을 보면 검정고시생들을 다룬 영상이 많아 믿고 상담 신청합니다. 저에게도 꼭 상담의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베이스들은 그러니까 고2, 고3 수원수투 미적을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우리 고1 검정고시생들은 사실은 대형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중소형 중에도 사실은 소형이 메리트일 수 있죠. 그러나 중형 중에서도 검시생들, 그러니까 내가 진도를 다 빼지 않았다고 해서 정규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들으면서 검정고시, 당연히 정규 수업 들으면 외계어 같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 우리 검시생들을 위해서 따로 그룹의 수업을 가지고 있는 중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형이 가장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소형은 기본적으로 5명 묶은 수업이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한 반의 정원이 10명을 넘지 않아요. 한 강사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아이들의 인원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 기회나 어떤 케어들이 강하긴 해요. 그러나 소형이 불안한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을 선택했는데 중형 중에서 노베이스 시스템을 그러니까 제대로 가진 이렇게 5, 6, 7반에 몰아넣고 네가 알아서 따라와 말고 노베이스 시스템을 제대로 가진 학원들이 흔치 않아요. 검시생들인데 저는 중형 가고 싶어요 하는 아이와 부모님들이 꽤나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진짜 검시생들을 위한 수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사실은 많이 찾아 헤매고 실제로 그런 학원들을 찾아서 얘들이 진짜 이렇게 해주나도 많이 쳐다보고 학원 픽스를 합니다. 그래서 검시는 만약에 학원 상담을 가서 노베이스 수업 따로 있고 그 수업으로 잘 따라오면 된다고 상담자가 이야기한다면 노베이스 수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최소 주에 3번 이상은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은 그룹 수업이 발달한 학원들이 결국 노베이스에겐 유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네 아이, 생케미 네 아이 고1 자퇴했어.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돼. 그럼 너는 어딜 보내야 하면 저는 무조건 소형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형들 중에서 그러니까 학원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시스템이 발달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지만 엉망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고요. 작지만 체계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형 중에서도 중형을 보통 100명에서 300명으로 이제 우리가 인원을 보는데 중형 중에서도 이런 노베 시스템을 굉장히 탄탄히 가지고 있는 학원들은 수원 수투를 안 해본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검시를 선택했고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중형이냐 소형이냐를 고민해보고 학원 선택을 해야 하며 사실 너무 슬픈 건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임을 우리는 들어가 보지 않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 건데 제가 충분히 많이 꼼꼼히 검증하고 검시 아이들에게 적합한 학원도 잘 꿰고 있으니 제 구독자라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에게 사연 신청을 하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도 상담을 했고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봤잖아요. 기숙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3개월을 해봤기 때문에 기숙학원의 섭리가 어떠며 대충 어떤 식으로 수업해준지도 알고 노베 수업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이미 알아요.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적합한 학원을 컨택해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문자도 옵니다. 3개월이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학원에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꼼꼼하게 자기가 부족한 걸 잘 채워나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일단 여러분 학원 말을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횟수와 과목별 시스템을 잘 꼼꼼히 따져보고 학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